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마세입니다.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벌써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하루 시작하니까 여러분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재미있게 한번 보내보도록 합시다. 좀 부족하고 조금 여러분들의 좀 그 충족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좀 많은 양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글 읽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밤에 하늘이 깜깜해지는 놀라운 이유, 뭐 이런 글이 있던데, 국내 최고의 카피라이터인가 봐요.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연극의 1막과 2막 사이에 깜깜한 어둠이 있는 이유는 뭐냐? 옷을 갈아입으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뜻이다. 그런 건가요? 저도 좀 특이한데 1막의 그 의상을 2막에도 그대로 입으면 연극이 너무 지루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깜깜한 밤이 있는 이유는 이 생각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오늘의 생각을 내일도 그대로 입으면 인생이 너무 지루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제의 기분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뿐이라고 여기고 새로운 생각과 기분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나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삼성의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뭐 기분 좋은 소식도 있어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대만 시장 조사 업체에서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3 8단 그 납품이 시작됐다. 납품이 시작됐답니다. 스타트다. 대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서 삼성전자가 5세대 HBM3 8단 제품의 품질 테스트 끝나고 마치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했다고 3일 주장을 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는 다소 늦게 뛰어들었지만은 최근에 HBM3 그 인증을 완료를 했고요. H200용 HBM3 8단 제품의 출하를 시작을 했고 블랙엘 시리즈 대한 인증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 고객사에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엔비디아 제품 라인업은 H200이 HBM3 8단을 특징으로 하는 최초의 그런 GPU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곧 출시될 블랙엘 역시 HBM3를 완전히 채택할 계획이라고 하죠. 앞서 로이터는 지난달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 8단 납품을 위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보도를 했고 당시에도 삼성은 주요 고객들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 이런 하여튼 보도 내용을 부인을 했어요. 트렌드포스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그 올해 1분기에 인증을 완료하고 2분기부터 대량 출하를 시작을 했고요. 마이크론 주로 H200에 HBM3E를 공급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H200과 B100 시리즈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납품을 시작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 보니까 뭐 뻥은 아닌 것 같아요. 뻥은 아닌 것 같고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이 내년부터 모든 아이폰에 올레드 패널을 채택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SE에는 아이폰 중 유일하게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는데 이것 또한 올레드로 전환한다는 거죠. 이 복수의 부품 회사에 따르니까 애플이 LG 디스플레이하고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 BOE 두 개사다 차기 아이폰 SE용 올레드 패널 패널 그 발주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출시될 아이폰 SE도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 같네요. 아이폰용 올레드 패널은 삼성이 50%입니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가 30%고 BOE가 20% 각각 공급을 해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일본에서 아이폰 SE용 LCD 패널만 공급해왔던 재팬 디스플레이하고 샤프는
애플 아이폰 공급망에서 배제되게 됐죠. 애플은 아이패드에도 고성능 기종의 OLED를 채택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애플의 그 LCD 조달은 더욱더 축소될 전망이다. 니케이죠. 니혼게이 자이신문에서 애플이 이 취재에 대해서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도 이제 올레드를 많이 하면은 삼성 폰이 좀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삼성 폰이 아니라 삼성의 LCD가 아니죠. 올레드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드는 올레드. 삼성이 내년 출시할 그 스마트폰 가격이 크게 인상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체 개발한 그 AP 대신에 퀄컴에서 이 조달한 부품을 단독 사용해서 원가가 크게 뛸 것으로 보는데, IT 업계에 보니까 삼성은 내년 상반기 출시될 갤럭시 S25 시리즈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 4세대를 단독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멀티태스킹, 게임, 고해상도, 그런 영상 촬영 등 이 다양한 그런 작업에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삼성은 갤럭시 S23 시리즈를 제외하면은 퀄컴의 스냅드래곤하고 자체 개발한 그런 엑시노스를 이 병행해서 탑재해 왔는데, 이 최상급 모델인 울트라는 지역에 상관이 없어요. 스냅드래곤을 사용하는 반면에 기본 모델과 이 플러스 그 모델은 국내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엑시노스를, 그리고 북미나 중국, 그 홍콩, 그 대만에서는 스냅드래곤을 탑재해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초 갤럭시 S25 시리즈에도 엑시노스 2500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전작인 엑시노스 2400이 갤럭시 2400 시리즈에 탑재가 돼가지고 이 성능과 효율 측면에서는 호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엑시노스가 수율 안정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스냅드래곤 단독 그 탑재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좀 있어요. 그래서 TF증권의 애널이 그 삼성의 낮은 공정 수율 때문에 그 엑시노스 2500을 예정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스냅드래곤을 사용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대비 가격 부담이 큰 그 스냅드래곤 그 단독 탑재로 스마트폰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신적인 스냅드래곤 8 4세대는 이 가격이 전작 대비 30%로 오를 것 같아요. 30%. 아이고, 많이 오른다. 30% 오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AP는 그 스마트폰 제조 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4세대가 공급 점유율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가격이 전작 대비 한 25에서 35%, 30% 정도 증가해서 상당한 그런 이익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냅드래곤을 단독 탑재한 갤럭시 S23 시리즈도 전작 대비 가격이 크게 인상이 됐고요. 256기가짜리가 S23이요. 115만 5천원이네요. 그래서 전작 대비 15만 6천원, 갤럭시 S23 플러스가 15만 3,100원 올랐다고 하죠. 반면에 엑시노스를 탑재한 갤럭시 S24의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256기가 기존 출고가를 동결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점 이제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 의대 문제 심각한데, 그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반작용으로 삼성과 그 하이닉스의 반도체 계약학과가 자칫 의대 반수를 위한 임시 정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 반도체 계약학과는 지난해만 26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어. 그래서 우려감을 자아냈는데, 업계에서는 그 파격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 반수 열풍이 불어요. 반수 이어지다 보니까 계약학과를 떠나는 학생이 늘어납니다. 참 미친 나라예요. 무슨 뭐 의사만 다 되려고 애들이 저렇게 하니,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공대가 발전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뭐 의대로만 다 똑똑한 애들이 간다고 하니 나라가 이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참 미국 같은 거 보면은, 미국
우리나라 참 뭐 큰일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니까 23년 기준 대학 정보 공시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의 계약학과 7곳 가운데 한양대 반도체공학과의 중도 탈락률이 12.8%로 가장 높아요. 이 중도 탈락률 기준으로 한양대 내 글로벌 한국학과 그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 이어서 세 번째랍니다. 한양대의 지난해 평균 중도 탈락률이 3.8%네요. 이 중도 이탈률은 전과가 아닌 뭐 미등록, 미복학, 자퇴 등으로 학업을 다 마치지 않고 탈락한 학생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1학년에서 4학년 전체 재적 학생 대비 중도 탈락자의 규모를 뜻하지만 주로 반수 등 1, 2학년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3년 1기생을 뽑은 한양대 반도체 공학과는 재적 학생 39명 가운데 벌써 1년 사이에 5명이 자퇴서를 냈어요. SK 하이닉스의 계약학과인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여기 보니까 학비 전액하고 매달 학업 보조금, 교육용 최신 노트북 제공, 하이닉스의 인턴십 프로그램, 미국 라스베가스 CES 박람회하고 실리콘밸리 견학, 그리고 하이닉스 취업 등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요. 상당히 좋네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반수를 하려고 자퇴를 한다는 거죠. 여기 또 하이닉스하고 계약학과를 운영 중인 3개 학교가 있어요.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여기 각별한 공을 들였는데 지난 5월에 한양대 내부에 첨단 반도체 공정 실습 이 클린룸을 개소했고 지난해 5월에는 이례적으로 2천 캠퍼스를 개방해가지고 이 광노정 하이닉스 CEO가 참석한 가운데 계약학과를 운영 중인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계약학과의 연합 MT를 개최를 했죠. 이렇게 계약학과의 운영과 관리는 학교의 그 재량에 맡기고 있고 이 전폭적인 지원을 할 뿐이다. 이 파격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서 곤혹스럽다합니다. 다른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도 이탈자 수가 전년 대비 늘어요.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이 성균관대 보니까 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여기 삼성전자인데 지난해 재적 학생 392명 가운데 12명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21년 8명, 22년 5명 이렇게 기록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중도 탈락자 나왔고 한국과학기술대 카이스트 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도 재적 학생 111명 가운데 3명이 학교를 떠났네요. 2.7% 중도 탈락률이 나왔고요. 이는 바이오 및 뇌공학과 다음으로 카이스트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랍니다. 지난해 중도 탈락자가 0명이었던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지난해 3명 학교 떠났네요. 고려대, 서강대는 지난해 각각 2명, 1명 자퇴생이 나타났다. 그 포스텍 반도체 공학과만이 유일하게 중도 탈락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대 정원이 현실화되는 올해 입시부터 지방권 의대, 서울대 공대, 상위권 공대 계약학과 등으로 연쇄적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대규모 이탈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직업적인 안정성을 따져봤을 때 최상위권 이공계열 학생들에게는 대안이 없어가지고 이 계약학과의 학생 이탈 규모가 더욱더 커질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참. 하여튼 이 공학이 존중받고 이 공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